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다가 뜬금없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졌는데요. 뜨아 대 아, 이 뜨거운 커피와 아이스 커피 사이에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은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커피를 기본적으로 마시는 판데 여름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이스 커피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들고 나가는 커피가 아닌 이상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커피가 됐든 티가 됐든 뜨거운 걸 시키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시키는지 되게 궁금해져서, 그리고 저희 젊은 친구들이랑 카페에 갔는데 다들 아이스를 시키는 것 같아서 이 비율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놀랍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 아이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2분기 실적에서도 되게 재밌는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 비중이 무려 75%라고 하죠. 그 말은 이 뜨거운 커피는 어쨌든 훨씬 더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커피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70% 정도가 아이스 커피 매출이라고 그래요. 아이스가 단순히 계절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음료 자체가 아이스가 더 트렌드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트렌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젊은 세대들, 젠 Z 세대, MZ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M 세대와 G 세대 가 굉장히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세대인데 G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문법을 사실 이해를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통 방식이 굉장히 다른 인종인 것 같은데, 그들 역시도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청소년 비중이 60%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커피를 어렸을 때 마시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게 다 빠르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어쨌든 G세대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이런 커스텀 음료들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단순히 기존의 메뉴판에 있는 아메리카노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조합이 다양한 좀 재밌는 음료들을 찾고, 그리고 커스텀 음료를 만들기에는 이런 아이스 음료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이스 커피에 대한 이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세적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수치를 보면은 커피는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잘 팔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미국의 여타 F&B 매장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됐건 치폴레가 됐건 끼니를 때우는 이런 F&B 매장을 가보면은 저렴한 품목을 찾는, 훨씬 더 이런 밸류 딜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도 계속해서 더 비싼 걸 찾고, 스타벅스만 해도 스타벅스 리저브 내는데 계속 잘 되고, 그 외에 다른 더 하이엔드 커피숍들이 생기는데 다들 계속해서 잘 되고 있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도 전가가 가능한 되게 재밌는 산업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스 커피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잠깐 짚고 가면은, 사실 커피라는 게 옛날에 진짜 수백 년 전 옛날에는 뜨거운 물에 내려서 먹는 게 기본적인 음료였죠. 그러다가 한 1840년에 이 아이스 커피라는 거의 원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자그란이라고 불리는 이런 음료를 말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알제리에 나가 있던 프랑스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우유가 떨어져서 물 타갖고 차갑게 만들어 먹던 게 이런 마자그린이라는 아이스 커피의 원조라 그러고요. 그 이후로 계속 변형된 아이스 커피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스 커피의 붐이 일어난 계기는 이제 1920년도에 미국의 커피 무역위원회에서 캠페인을 열어서 이제 추운 계절에만 커피를 먹지 말고 커피를 1년 내내 마실 수 있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미지 마케팅을 했고, 1년 내내 먹으려면은 따뜻한 날에도 마셔야 되니까 이런 아이스 커피가 좀 더 마케팅의 푸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이런 카페에 다니고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프라푸치노라는 메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이런 용어들 자체도 스타벅스와 함께 배운 세대이긴 하지만, 당시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즐겨 먹는 아이스 자바칩 프라푸치노 같은 것들이 아이스 음료에 되게 시초격으로 제 머리에 남아있고, 실제로도 이 스타벅스의 이런 프라푸치노 매출이 증가하면서 아이스 커피 시장이 같이 커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밥보다 이런 프라푸치노 가격이 훨씬 비쌌죠.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서 이제 학교 식당에 밥 먹은 것보다 2배의 돈을 내고 이랬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스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이게 아예 콜드브루라는 이 제품군으로 아예 확장이 됐죠. 콜드브루 시장이 커지면서 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고 불리는 이 트렌드가 더 세진 것 같은데, 기존의 커피는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지만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다 보니까 이 쓴맛이 덜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이런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라 그래요. 그 말인즉슨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먹기에 더 맛있는 커피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 블루보틀 같은 데서 등장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콜드브루 시장이 수많은 카페들로 이제 확장이 돼서 이거 역시도 하나의 대세가 된 것 같고, 참고로 콜드브루와 비슷하게 더치커피라고 옛날부터 들렸던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갑게 해서 물에 타먹는 더치커피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더치커피를 실제로 아예 그냥 통째로 사서 물에 타먹기도 하는데, 이게 콜드브루랑 뭐가 다른가 봤더니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뜻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들을 다 잡은 회사가 미국의 더치브로스라는 커피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놓고 보면은 뭐 언젠가 스타벅스를 잡을 수도 있는, 물론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공간 비즈니스를 뭐 결합시킨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커피라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젊은 층을 기준으로 기세를 맹렬하게 몰고 올라오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Z세대, 16세에서 25세 사이에 이 Z세대 매출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드링크가 매출의 80%가 넘어가는 아이스 음료의 끝판왕이기도 하고, 참고로 이 회사의 특징이 커스텀 음료, 개개인 맞춤형 이 개인화된 음료 메뉴를 제공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메뉴가 한 15개 정도 있는데, 이 웹사이트 보시면은 이 웹사이트부터가 굉장히 젊은 느낌이 나는 웹사이트죠.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은 이 기본 메뉴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 자체도 꽤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안 되는 메뉴들을 기본 음료로 해놓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10,000개 이상의 메뉴로 이제 확장이 되는 되게 커스텀 음료의 끝판왕급 회사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메뉴 이름들을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뭐 유니콘 블러드라는 메뉴도 있고 이름 자체가, 그리고 뭐 뱀파이어 슬레이어 같은 이런 뭐 색깔도 뱀파이어 피처럼 빨갛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회사 측에서만 만든 메뉴가 아니라 이 카페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소비한 음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음료를 영상으로 찍어서 틱톡이나 인스타에 되게 활발히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치브로스 틱톡 공식 계정을 보시면은 아예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서 마셨나, 뭐 어떤 식으로 주문했나, 자기만의 메뉴를 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젊은 세대들, 사실 자꾸 젊은 세대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되게 어색한데, 뭐 G세대, 되게 어린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만의 이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커피 메뉴 제조, 이 제조법 자체를 공유하는 것 자체도 본인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됐다고 하고, 이게 단순히 뭐 매장만 깔아놓고 커스텀 가능한 뭐 조합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라는 게 주문을 해야 되니까 주문을 하면은 누군가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바리스타 자체도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아니라 브로이스타라고 불렀는데, 브로들, 우리 뭐 동네 친구 헤이 브로 할 때 이제 그 브로를 뜻하는데, 커피만 내려주는 일반 바리스타가 아니라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고객 개개인에 대해서 신상과 뭐 과거 대화 내용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친절히 응대를 해주면서 커스텀 메뉴 자체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틱톡이나 인스타에 바이럴이 도는 이 새로운 제조법들, 사실 기존의 더치브로스에서 이런 메뉴를 하나하나 다 개발하진 않을 거고, 이 개개인이 먹고 싶은 대로 조합해주세요 라고 한 메뉴들 중에 인기가 많은 게 바이럴이 돌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그거 주세요, 뭐 유니콘 블러드 주세요, 뱀파이어 슬레이어 주세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어서 그걸 바로바로 또 즉석 제조를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든 메뉴, 시크릿 메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크릿 메뉴에 대한 제조법을 되게 많이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해서 다 꿰뚫고 있고, 그거를 뭐 추천도 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들어 달라면은 새로 만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고객 응대가 굉장히 잘 되는 회사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더할 점은, 이 카페 자체가 아예 드라이브-스루 전용 카페라고 합니다. 안에서 앉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운전하고 가면서 픽업해서 가는 그런 카페라고 하죠. 사실 팬데믹 이후로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F&B 업체들의 비중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매장에 가서 먹는 것보다 가서 픽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냥 드라이브-스루를 메인으로 해서 커피를 그냥 픽업해서 가서 마셔라는 트렌드를 처음부터 이제 만들었던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스타벅스 같은 곳이 직접 경쟁자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던킨 같은 곳이 경쟁자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스타벅스는 사실 다들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떠들러 그 공간을 즐기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론 테이크어웨이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앉아서 마시는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던킨 같은 이런 카페들을 보면은 도넛이랑 커피 차에서 드라이브스루로 픽업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서 그런 곳들이랑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성 늘려서 쉽게 픽업하고 그 메뉴들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합하게 하는 이런 즐거움을 주면서 그거를 이제 틱톡, 인스타 등의 SNS에 공유하게 하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회사 측에서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소통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작년 9월엔 이 회사가 아예 상장까지 했죠. 그 이후로도 굉장히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 때문에 가격을 올렸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은 G세대가 매출의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사업 운영적으로 특이한 점이,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구조로 뭐 가맹점들을 막 내주는 게 아니라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만 이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 컨트롤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직접 비용을 대서 이제 매장을 다 오픈해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 부담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각각의 지점을 운영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이 컨트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매장
매장을 열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찾아다니는 것부터 계약, 그 다음에 각종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 설비, 뭐 기계장치 들여놓는다던가 이런 것들만 점주가 직접 돈을 태워서 조금만 더 투자해서 어쨌든 매장을 오픈할 수 있으니까 이 가맹점을 얻어가지고 한 방에 떼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엄청난 거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장 운영에 맞지 않더라도 브랜드 철학에 굉장히 공감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업사이드를 가져가서 독립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윈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사실 지경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들어오게 되면 또 SPC 같은 데서 아니면 신세계 같은 데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음료들을 되게 맛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조합해서 맛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뜨아와 아아 논쟁은 일단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상 아아가 이기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러면 순살은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